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내 오늘 썩어빠진 니놈의 관복을 벗기고 내 아내를 도로 찾아갈 것이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찢어발길 듯 울어대던 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시원찮아 고가는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마을 사람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누런 흙빛만 감돌았습니다. 산천 초목도 얼어붙어 숨을 죽인 그해. 겨울 굶어 죽은 시신이 거적에 덮여나가는 것이 예산일이던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언 땅을 파서 나무 뿌리라도 캐야 했는데 그마저도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어림도 없었지요. 정말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끔찍한 보릿고개였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재미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조차 드문 외딴 곳에 칠성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꽉 찼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한 채와 늙은 지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칠성이가 코 올리게 적에 역병으로 세상을 뜨셨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그저 남의 집 머슴살이와 나무장사를 하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천성이 착하고 우직하여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땔감을 팔 때도 남들은 젖은 나무를 속여 팔아 이문을 남기는데 칠성이는 미련하게 바싹 마른 장작만 골라 정직하게 주니 늘 손해를 보면서도 허허 웃고 마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어찌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공치고 돌아오는 길 칠성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은 터라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고갯마루를 넘던 칠성의 눈에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인가 싶었는데 가만 보니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눈밭 한가운데 웬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혹겹의 소복 차림이었는데 이미 정신을 잃은 지 오래인 듯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얼핏 보아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송장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희미하게나마 더운 김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여인을 감싸고 지게 위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엎였습니다. 자신의 몸도 추위에 떨려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사람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성이의 손발도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방 안에 여인을 눕히고 보니 비록 핏기는 없으나 그 자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썹은 그린 듯 수려하고 콧날은 오똑하니 귀티가 흐르는 것이 칠성이가 평생 구경도 못해본 양반집 규수 같아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급한 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하나 남은 낡은 이불을 꺼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밤새 여인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꽁꽁 언 피가 돌게 하려면 쉼없이 주물러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물렀을까 여인의 입에서 얕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도 슬펐습니다. 칠성이는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낭자, 정신이 드시오. 고갯마루에 쓰러져 있길래 업고 왔소이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오. 여인은 말없이 칠성이를 빤히 바라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으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칠성이가 황급히 부축하자 여인의 가늘고 차가운 손이 칠성의 투박한 손등에 닿았습니다. 순간 칠성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여자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한 노총각의 가슴에 불이 지피듯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여인은 며칠을 굶었는지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긁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쌀이라곤 한 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을 한가득 붓고 쌀알이 보일락 말락한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것이 칠성이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그릇을 여인 앞에 놓으며 칠성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 이것뿐이요. 우선 이걸로라도 요기를 하시오. 여인은 미음 그릇과 칠성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은 묘했습니다. 단칸 방이라 피할 곳도 없는데 낯선 여인과 한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으니 칠성이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는 아랫목을 여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문가 외풍이 드는 곳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고른 숨소리,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알 수 없는 향기 때문에 칠성의 심장은 밤새도록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돌아눕고 싶어도 혹여나 여인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가 눈을 떴을 때 여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좁고 더러웠던 방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이 어디서 구했는지 시래기를 삶아 국을 끓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옥굿을 굴러가는 듯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침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여인의 얼굴이 어젯밤보다 훨씬 환하고 고와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때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여우에 홀렸다느니 귀신을 데려왔다느니 수군거렸지만 칠성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온 뒤로 칠성의 살림은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칠성이의 해진 옷을 기워 새 옷처럼 만들었고 산에서 칡을 캐오면 그것을 다듬어 장에 내다 팔게 했는데 여인의 손을 거치면 볼품없던 칡뿌리도 약재처럼 귀해 보여 값을 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장에서 돌아와 보니 여인이 물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발 좀 씻으시지요. 여인은 칠성이를 툇마루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에 그의 거칠고 퉁퉁 부은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운 손으로 정성스레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몸 둘 바를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낭자. 이러지 마시오. 내 발은 더럽고 냄새나는데. 하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칠성의 눈에 여인의 목덜미가 들어왔습니다. 호롱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목선과 살짝 젖은 저골이 앞섭이 눈에 들어오자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발목을 타고 종아리로 올라올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 찌릿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이부자리를 깔고 앉아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애절하면서도 뜨거운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여인의 손이 칠성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리,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칠성이는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기 짝이 없는 나무꾼의 손과 배곡 같은 여인의 손이 얽혔습니다. 칠성이는 용기를 내어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은 거부하지 않고 칠성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는 분 냄새가 칠성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초가 삼간의 낡은 문풍지가 유난히도 거칠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식도 올리지 못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맺은 연이었지만 칠성이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여인의 내조 덕분에 칠성이는 이제 제법 밥술이나 뜨는 살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칠성이를 무시하지 못했고 여인을 칠성내대기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칠성이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장에 나갔다가도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왔고 아내를 위해 비단신이며 꽃분이며 사다 나르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칠성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밤이면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글도 읽을 줄 알고 셈도 빨라 칠성이가 셈을 잘못해 손해를 볼 뻔한 일도 여러 번 막아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을까요? 봄이 오고 꽃이 필 무렵부터 아내의 안색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깨어보면 아내가 일어나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불안했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행복이라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칠성이가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오는데 집 앞마당에 낯선 가마 한 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비단 가마였는데 척 봐도 고관대작의 집에서나 쓸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마꾼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칠성이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요? 뉘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요. 칠성이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사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차림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칠성이가 사준 무명 치마 저고리는 온데간데 없고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곱게 분을 발랐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고 낯설어 칠성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뒤로 갓을 쓴 노인 한 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눈매가 매섭고 수염이 긴 노인은 칠성이를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내 딸을 훔쳐다 살림을 차린 놈이냐? 노인의 호령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칠성이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사내들이 칠성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군 칠성이는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마 칠성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아내를 가마에 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내가 가마에 오르기 직전 잠시 멈칫하더니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사라진 뒤에도 칠성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칠성이가 처음 만난 날 덮어주었던 낡은 솜루비, 저고리의 조각과 알 수 없는 글귀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칠성이는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의 마지막 눈빛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텅 빈 방 안에서 아내가 쓰던 반지꼬리, 함 옆에 칠성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지도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홀린 듯 그 지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도에는 마을 뒷산의 특정 바위 밑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툰 글씨로 만석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칠성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장난삼아 써보았던 그 글씨체였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닦고 지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내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었고 칠성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지도가 단순한 보물 지도가 아니라 칠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피바람을 몰고 올 저주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남긴 그 쪽지와 지도가 제 인생을, 아니 이 나라의 운명까지 뒤흔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무치는 그리움과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돛담배가 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칠성이는 지도가 가리키는 뒷산 바위 틈을 미친 사람처럼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와 흙과 뒤범벅이 되었지만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산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얼마나 땅을 팠을까요? 괭이 끝에 턱하니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머리통만 한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것이 칠성의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은덩이였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하얀 은덩이들이 항아리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들었습니다. 까막 눈이었던 칠성이는 그 순간만큼은 글을 읽을 수 있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가르쳐 주었던 그 글자들. 더듬더듬 읽어내려간 편지의 내용은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방님,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한양으로 끌려가고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본래 한양 김진사의 딸이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아버지는 옥살이를 하게 되어 이 은덩이를 숨겨두고 도망치던 중 서방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구하려면 제 몸을 팔아 권세가의 첩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떠납니다. 이 은자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남은 피와 눈물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사십시오. 저 같은 죄인은 잊으시고 부디 좋은 짝 만나 백년해로 하시기를. 편지를 다 읽은 칠성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은덩이가 무슨 소용이고 만석군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내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문을 위해 그리고 칠성이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에 칠성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산짐승도 울고 갈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뒷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칠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승길이라도 따라가서 데려오리라 다짐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길로 은덩이를 챙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칠성이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고 갓을 쓴 칠성의 모습에서 예전의 나무꾼 행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선 한양 장터에서 가장 큰 객주를 찾아가 은자를 내밀며 거상을 꿈꾸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우직한 데다 아내에게 배운 셈법과 글 실력이 있었기에 칠성은 금세 장사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들에게 쌀을 풀어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뒤에서 몰래 도와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한양 바닥에는 강원도에서 온 의로운 부자 박대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수소문 끝에 아내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옥에서 풀려났으나 그 대가로 아내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이자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조대감의 7번째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내일이 그 혼례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조대감의 집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하객들과 뇌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아첨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혼례청이 차려져 있었지만 신부의 자리에 앉은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창백해진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바로 칠성이의 아내였습니다. 조대감은 기름기 흐르는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보시오. 손님 들어가십니다.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칠성이가 들어섰습니다. 하인들이 막아섰지만 칠성이가 던져준 엽전 꾸러미에 눈이 멀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당을 가로질러 조대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모두 칠성에게 쏠렸습니다. 아내 역시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서방님,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나무꾼이 비단 관복을 입고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입을 틀어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대감마님 잔치상에 허락도 없이 끼어들다니. 조대감의 호통에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온 박칠성이라 하오. 대감께서 이 댁의 김진사 어른께 빌려준 돈이 얼마요? 내 그 빚을 갚으러 왔소. 칠성이는 준비해온 엄청난 액수의 어음과 문서들을 조대감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빚을 갚고도 남을, 아니 조대감의 전 재산과 맞먹을 정도의 거금이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조대감이 길길이 날뛰자 칠성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대감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나라의 곡식을 빼돌린 비리를 적은 상소문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지난 1년간 장사를 하며 모은 정보와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소문이 내일 아침 임금님의 어전 회의에 올라가면 어찌 될 것 같소? 돈으로 해결하시겠소? 아니면 관복을 벗고 옥살이를 하시겠소?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칠성의 기세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칠성이는 멍하니 서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투박한 그 손으로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늦어서 미안하오. 집에 갑시다. 아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칠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목이 메어 말도 잊지 못하는 아내를 안고 칠성이는 당당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김진사 역시 눈물을 훔치며 사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그 기막힌 반전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칠성이와 아내는 다시 강원도 산골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칠성이는 한양에 남아 더 큰 상단을 꾸렸고 아내와 함께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고 그의 아내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 칭송했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아들, 딸 12명을 두어 집안이 언제나 북적거렸고 늙어서는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며 원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먼 훗날 칠성이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임종을 앞두었을 때 그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금덩이를 주운 것도 벼슬을 한 것도 아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내 어미를 업고 산을 내려온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횡재였다. 칠성이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가슴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칠성이처럼 착한 마음 잃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뜻하지 않은 귀인이 혹은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디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칠성이 부부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